네, 안녕하세요. 카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제임스고요. 오늘 8월 2일 월요일 저녁 6시 24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9월 4일날 이제 모든 팬데믹 엑스텐션들이 끝난다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POA, PUC, 뭐 13주 연장, 11주 연장, 29주 연장, 뭐를 받던 간에 9월 4일날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그 위크 엔딩입니다. 그래서 뭐 2주 후에 9월 4일 날 걸 서티파이 하고 그 전 거를 서티파이 하셔도 돈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그 페이먼트 페이어블 위크가 9월 4일 날에 다 끝납니다. 근데 지금 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2주마다 서티파이 해서 그냥 곧바로 페이드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아직 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됐던지 아니면은 꾸준히 잘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뭐 몇 주가 나페이드가 뜨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펜딩 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4일 날에 이제 팬데믹 엑스텐션들이 끝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뭐를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을 좀 슬슬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여러분의 이제 클레임 히스토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일 수가 있는지 그런 뭐 펜딩 문제든지 not paid 문제들인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 분들에 대한 클레임을 보고 요거를 샘플로 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내 화면도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히스토리고요. 히스토리 들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뭐 여기 이제 그 certification 누르면은 내가 요 주 거를 certify 했을 때 그 2주마다 하는 certification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benefit year begins. 내 이 현재 클레임이 언제 시작을 했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29일 2020년도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분은 팬데믹 시작하자마자 클레임을 걸어서 3월 29일 2020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 그 regular UI 클레임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엑스텐션을 받은 거예요. 잘 보시면 3월 29일 날 2021년도가 훨씬 지났잖아요. 모든 UI 클레이먼트들은 UI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1년 지나면 file new claim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benefit year beginning이 날짜가 바뀌었어요. 3월 뭐 며칠 날 2021년도로. 근데 이분은 아직도 그 오리지널 날짜로 엑스텐션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nefit week ending day 이건 아시죠? 어느 주 거를 어느 week ending 거를 내가 certify라고 돈을 받았는지. 이 confirmation 번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certify를 했냐? 온라인으로 했냐? 아니면 not applicable, 그러니까 paper라고 써 있으면은 아니면 not applicable라고 써 있으면은 종이로 아마 certify를 하셨고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paid가 됐는지 뭐 not paid가 됐는지 cancelled가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나왔는지 내가 인컴이 있었으면은 얼마를 보고했는지 그 다음에 transaction 요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좋아요. 페이드 됐고 날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날짜 여기는 지금 7월 31일 24일 7일 딱 7일 기간씩 다 떨어져 있죠. 비는 주가 없는 거를 여러분 거를 확인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7월 3일하고 뭐 저기 6월 26일인데 예를 들어서 6월 26일 날이 없고 7월 3일에서 곧바로 6월 19일 날로 점프하면 여러분은 위크 도중에 한 주가 미싱이 된 겁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옛날 거 5월 20일 15일 8일 5월 1일 다 7주 기간이에요. 그리고 다 페이드 됐는데 갑자기 4월 3일 여기서 나페이드가 하나 뜨죠.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그러면 그러면 요 주를 하나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주정부 베네핏이 404불인데 I'm sorry 116불 116불인데 300불까지 포함해가지고 404불 나온 이유는 이제 이분은 세금을 10% 띄고 이제 받았기 때문에 404불밖에 안 받은 거예요.
not paid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not paid가 왜 됐냐? 대부분 이런 not paid 되는 이유들은 여기서 이제 요거를 봐야 돼요. 요 transaction을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한 주, 그 전에 한 주.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3월 24일 not paid 된 전주 일주일 거를 볼게요. transaction. 그러면은 여기 지금 프로그램 타입 밑에 이 날짜 때 내가 그때 무슨 프로그램 타입으로 클레임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영상에 extension tier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 만약에 PUC라고 여기 만약에 UI라고 써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이제 W2 일을 해가지고 첫 26주를 받는 거를 UI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UI가 소진이 돼서 그 다음 이제 그 연방에서 나온 다음 extension이 PUC라는 거였어요. 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그거는 13주 연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PUX라는 게 나왔어요. Extension Tier 2. Extension Tier 2는 PUX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13주가 소진한 다음에 그 다음 11주 연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 Extension Tier 2는 11주 동안 줘요. 이게 만약에 Extension Tier 2 Augmentation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거는 그 13주 소진하고 11주까지 소진하고 PUY를 29주 동안 연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3월 27일 날 거를 눌렀는데 Extension Tier 2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3월 27일 날 날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있었죠? 그럼 요 이후 거를 한번 볼게요. 4월 10일날 4월 3일날께 지금 나페이드니까 4월 10일날 걸 볼게요. 그럼 트랜잭션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Extension Tool Augmentation이 붙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주 연장해서 29주 연장이 다음이니까 그게 넘어가면서 나페이드가 뜬 거예요. 그러면 요 4월 14일하고 3월 27일날 사이에 4월 3일날 이게 나페이드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익스텐션이 하나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3월 27일날 그 PUX라는 11주 연장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곧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주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EDD에서 이 그 다음 익스텐션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시간이 뭐 몇 주가 걸렸잖아요. 뭐 빨리 되면은 뭐 2주, 천천히 되면 3주, 뭐 몇 달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PUI 익스텐션이 없는 상태, 아직 파일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EDD에서 Certify라고 버튼을 떠줬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밸런스가 없는 익스텐션에다가 Certify를 했기 때문에 이 not paid가 뜨는 이유입니다. 오케이, so 한 익스텐션이 소진이 돼서 다음 거를 기다리는 도중에 밸런스가 없는 그 저기 프로그램 타입 그 익스텐션에다가 Certify 하면은 이 not paid가 뜹니다. 밸런스가 얼마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UI 홈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Claim Balance. 그 다음에 그 밑에 Weekly Benefit Amount가 이분은 116불이고 그러면은 이 Claim Balance에 지금 몇 주 밸런스가 남아있는 거를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Claim Balance 나누기 Weekly Benefit Amount를 하면은 지금 이 지금 그 extension의 몇 주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나올 수가 있죠. 1392불 나누기 116불 하면 12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PEUI 또는 Tier 2 Augmentation 그 29주 중에서 12주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주는 뭐예요? 3개월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9월 4일 날은 4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8주를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밸런스가 있던 없던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냥 못 받는다고. 그래서 8주, 지금 12주가 남았는데 9월 4일 날 되면은 이분은 이제 그 실업수당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So not paid는 보통 그런 이유 때문에 뜨는 겁니다. 한 extension이 소진이 돼서 다음 거를 apply 했는데 그 기다리는 와중에 certify가 하나 떠가지고 했는데 내 claim balance가 돈이 없어서 not paid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not paid 된 주를 갖다가
이제 4월 10일 날부터는 이제 밸런스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29주 연장이 내 UI 온라인에 프로그래밍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EDD에다 전화를 해서 이거를 페이먼트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이 받지 못한 주를 갖다가 PUI 29주 연장에서 나온 밸런스를 통해서 이 한 주를 페이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해줘요. 물론 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티어 2 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티어 2 높은 애들도 이거를 그 워크 큐라는 거에다가 이거를 이제 웨이트리스트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케이 4월 3일 날 not paid인데,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보통 애들은 알아듣고 이거를 뭐를 우리가 원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 페이먼트 트랜스퍼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EDD에다 전화하셔가지고. 만약에 EDD에다 전화하기가 힘드시면 그 돈 내고 하는 서비스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주하원 사무실에다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역에 따라서 주하원이 다 틀릴 거니까. 그래서 이 not paid는 EDD에다 전화해서 4월 3일 날에 not paid가 있는데 can you request a payment transfer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not paid가, 이분은 지금 일주일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막 7주, 8주, 10주까지 not paid 뜨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푸셔야 돼요. 오케이, 요 다음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누르시면 나오는데, 요번 거는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보기 싫은 상황이죠. disqualification, disqualification, disqualification. 어디까지 disqualification 되냐.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이분이 지금 2월 9일날 이제 그 PUA를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쨌든 2월 9일날 신청이 돼서, 그 전에 이제 뭐 이분 2015년도에 이제 certify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EDD를 한번 받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disqualification이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모든 분의 케이스가 이렇진 않지만 돈을 잘 받다가,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분은 12월 19일 2020년도까지는 돈을 잘 받으셨어요. 167불을. 그 weekly benefit, 그 WBA, PUA, WBA를 167불씩 받으시다가 이때부터 DQ가 다 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DQ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disqualification이 다 됐어요. 여태까지 지금 받은 게 다. 돈을 다 받았는데도.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overpayment notice가 올 거예요. 너는 DQ 됐는데 받으면 안 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다 토해내라, 분명히 왔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편지를 이분 거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은 신분 확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몇 월 달인지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신분을 확인하라고 편지를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아이디미 하라는, 그러니까 아이디미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작년인가 요번 연도 초에 링크 보내면서 아이디미 하라고 했죠. 그거를 안 했던가, 아니면은 편지로 우리한테 이제 신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신분증을 뭐 driver's license하고 secondary document, 뭐 W2나 은행 스테이트먼트나 utility bill이나 이런 거를 하나씩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 답장을, 뭐 돈이 잘 나오니까 뭐 답장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메일을 보냈는데 막 3번, 4번, 5번씩 보내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EDD가 워낙 엉망이라서 EDD에서 뭐 못 받았다 그랬던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DQ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UI 온라인 클레임 히스토리가 현재 이렇게 생겼으면은 아마 대부분은 ID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오케이, so 만약에 근데 그 ID 문제인지 아닌지는 EDD에다 전화 통화를 하고 스페셜리스트하고 통화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디스퀄리피케이션 됐는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못 받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certify를 작년 3월달, 뭐 작년 4월달, 5월달부터 하셔가지고 이 certify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는 certify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DQ가 되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여태까지 1년 1년 넘게 했는데
뭐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뭐 whatever, right? So 이분은 이제 신분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EDD에다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뭐 주하원 사무실에다 전화해서 이 상황을 알려주고 신분증을 EDD한테 보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주하원 사무실에다 연락을 하면은 주하원 사무실에서 여러분한테 아이디를 직접 받아서 주하원 사무실에서 EDD에다 직접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EDD에다 전화를 하시면은 그 UI 온라인에다가 업로드 다큐멘트라는 피처를 해가지고 UI 온라인에다 직접 내 신분증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더 안전빵은 주하원 사무실에다 연락해서 걔네들한테 그 저기 아이디를 보내서 걔네들이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케이스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쭉 뭐 돈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받은 게 다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왜냐면 오버페이먼트 노티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secondary document, utility bill, bank statement 아니면 W2 아니면 social security statement, social security 카드는 안 됩니다. social security statement 같은 거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 이거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내가 certify한 기록이 있잖아요, 지금. 뭐 작년 2월달 이분은 2월 9일날 2020년부터 certify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페이를 안 받으셨으면 페이를 받으실 수가 있고 페이를 받았는데 DQ가 됐으면 이 DQ를 다 풀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분은 certify를 1월 9일날까지밖에 안 하셨는데 이 이후로도 만약에 실업이 돼 있는 상태고 EDD, PUA가 해당이 계속 되시면 앞으로 9월 4일날까지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시나리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3월 29일날 2020년도 팬데믹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실업수당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은 PUA예요. 지금 weekly benefit만 딱 봐도 PUA를 받으셨어요. 근데 reissue가 됐어요. 근데 여기 confirmation number 보면은 not applicable라고 써있고 method는 paper라고 했어요. 그래서 2주마다 이분은 종이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냈는데 paid가 안 뜨고 reissue가 떴어요. 그래서 reissue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reissue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종이로 certify 하실 때 뭐를 작성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이 certify 그 종이들은 2주마다 하시는 종이들은 인간이 이걸 보고 이렇게 보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볼펜 아니면 연필이 마크한 그 동그라미나 그런 거를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이거에 이제 스캔이 돼가지고 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박스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보이세요? 1, 2, 3, 4번 그 다음에 옆에 박스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체크로 하고 계세요. 체크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번 NO.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색칠을 진짜 하얀 게 더 이상 안 보이게끔 2번을 제가 한 것처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꼭 색칠을 하셔야 돼요. 근데 1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컴퓨터에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reissued라는 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reissued는 뭐냐? EDD에서 그 종이를 다시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시 작성해서 보내라. 근데 reissue를 보냈는데 왜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똑같이 작성해서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reissue가 계속 되고. 그래서 reissue라고 써 있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그 certify 종이에 보시면 위에 오른쪽에 날짜별로 2주가 있을 수가 일주일만, 그러니까 2주가 대부분 이제 써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일찍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7월 24일하고 7월 31일 거를 이제 certify 하라고 보냈는데 그거를 항상 일찍 보내죠.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7월 24일날 또 7월 31일날 주가 끝나고 그 주에 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를 하고 7월 31일날 이후에 보내셔야 되는데 7월 31일날 week ending certify를
7월 25일 날 받자마자 그걸 마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주가 끝나기 전에 우체통에다 넣고 그게 포스트마켓이 돼가지고 EDD한테 31일 날 전에 도착이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을 했는지 그 주에 뭐 아팠는지 뭐 여러가지 물어보죠. 1번부터 6번 7번까지. 그러면은 그 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주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 reissue가 되는 거예요. 종이로 하셨을 때. 컴퓨터로 UI 온라인으로 이제 그 2주마다 certify 하실 때는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토요일 날 이 끝나고 일요일 날 이제 certify라고 버튼이 뜨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뭐 31일 날까지는 1일 날 certify 하고 토요일 날 끝나면 일요일 날 하는데 종이로 받으시는 분들은 일주일 일찍 받아요. 근데 그걸 너무 일찍 이제 메일박스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ertify를 2주씩마다 하시는 종이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세요. 너무 일찍 보내니까 reissued가 뜰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샘플은 제가 지금 이거를 제 손님 거는 제가 다 고쳐드렸기 때문에 뭐 샘플을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week ending 7월 10일하고 7월 17일 날 또는 그 이후께 펜딩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펜딩이 week ending 7월 10일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DD에서 every 세 쿼터마다, 그러니까 1년에 쿼터가 4개가 있죠. new 쿼터가 시작을 하면은 이게 EDD에서 wage review가 들어가요.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분의 그 UI 온라인 이제 여러분의 파일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지난 3개월 동안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트래킹하는 그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7월 4일 날 wage review가 들어갔어요. 오늘이 이제 8월 2일인데 7월 4일 날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펜딩이 7월 10일 날 또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면은 분명히 그 웨이지 뷰가 걸려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클리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EDD에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클리어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클레임 타입이 뭐가 됐던 뭐 UI든 PUC든 PUX든 PUI든 PUA가 됐던 여러분이 만약에 클레임 히스토리에 들어갔는데 7월 10일 날 또는 그 이후로 펜딩이 돼 있으신 분들, 근데 여태까지 잘 받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7월 10일 날부터 아무 이유 없이 펜딩이 돼 있는 상태면 여러분은 웨이지 리뷰 걸린 거고 반드시 EDD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 하원 사무실 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요건 제가 샘플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아마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certify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EDD에서 그냥 여러분의 클레임에다가 stop payment alert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 돈을 주지 말아라. 근데 이게 자동으로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EDD랑 연락이 돼서 이걸 풀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화로 하시면은 그냥 곧바로 1분 안으로 이거 풀어드립니다. Oh, you have a wage review flag? I'll remove it for you. 내가 이거 없애주겠다. 그렇게 간단해요. 오케이, so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문제들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좀 오늘 제일 흔한 것들을 몇 개 이제 뽑아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걸려요. 영주권 또는 그 일 허가서 work permit이 팬데믹 도중에 expire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월 15일 날까지 7월 15일 2021년도 expiration date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잘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월 22일 날부터는 뭐 펜딩이 뜬다 아니면 뭐 안 나온다 아니면 뭐 disqualification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영주권자거나 아니면 work permit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잘 확인을 해보세요. 내 영주권 카드 또는 일 허가서 카드에 expiration 날짜가 언제인지.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다 EDD 신청했을 때 이런 그 인포메이션을 다 넣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 허가서 또는 영주권이 expire가 됐으니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구나. 그래서 그런 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연장 신청이 들어가셨으면은 여러분이 그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청했으면은 여러분의 expiration 날짜부터 6개월 동안 extension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영수증을 받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연장 신청을 하셨으면은 그런 거가 이제 EDD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펜딩이 걸려 있는 상태면은 그리고 돈을 못 준다고 했으면은 그런 영수증도 EDD에다 보내주시면 페이를 계속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이 펜딩이 된 이유가 또 나페이드 뭐 이런 이유가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퍼스널 케이스가 다 틀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펜딩 돼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한번 저기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한번 알아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 뉴스 업데이트 거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